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거 뭐예요? 뭐냐?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니까? 사람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그렇지. 소수 부분. x의 소수 부분. 그럼 x의 소수 부분을 사실상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A3라고 하면 A3는 뭐예요? 소수 부분이 3분의 1인, 그지? 실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네요. 예, 이제 유리수란 얘기는, 왜냐면 정수에다가 3분의 1 만드는 꼴의 형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3분의 1은 당연히 A3의 원소일 수밖에 없죠. 0 더하기 3분의 1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집합 AN의 원소의 개수는 10개이다. 이제 낚시하는 건데, 방금 이거 0 더하기 3분의 1 풀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4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쭉 하다 보면 5 더하기 5분의 1 해서 11개 이런 병신 같은 선택하려고 하는 건데 10개죠. 왜냐면 5 더하기 5분의 1은 저 범위를 벗어나죠. 5 더하기 n분의 1. 저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AN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예요? 4까지예요. 10개입니다. 틀린 거고요. 임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소수분이 같지 않으면 당연히 교집합 연소 같은 게 존재할 리가 없죠. 참입니다. 소수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수가 될 수 있겠어요? 됐죠? 예. 4번 기억되시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집합 S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지금 보시면 A가 X의 원소이면 그것의 S-N은 사실상 여집합이잖아요. S 전체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여집합도 X의 원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집합을 만약에 니네가 원소로 택하겠다. 그럼 얘 여집합은 누구예요? S죠. 예. 그러니까 이 A, B, C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묶음으로 가져야 되는 순서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질 거면 둘 다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A를 가질 거면 누구도 가져야 되죠? B, C도 가져야 됩니다. 여집합이니까. 맞죠? B를 가질 거면요. A, C도 가져야 되죠. C를 가질 거면요. A, B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나 조건은 뭐예요? A가 X의 원소이고 B도 X의 원소이면 합집합도 X의 원소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들의 자유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죠. 가령 내가 얘를 가졌어요. 그럼 얘까지 가지겠죠? 그럼 얘의 합집합은 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까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하고 얘 두 개만 갖고 싶어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얘와 얘의 합집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도 가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나 조건 때문에 이 묶음은 선택하지 않거나 하나만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저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가 있겠죠. 이거요.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저거 하나만 선택한 세 가지가 있겠죠. 물론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셋 다 선택한 한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총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합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을 보죠.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A의 원소 개수가 20개, B의 원소 개수는 20개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FA는 당연히 2의 20제곱일 거 아니야? 얘는 2의 NB제곱이겠죠. N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예. 이게 지금 뭐하고 같다는 얘기냐면 2의 n a 합집합 b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얘를 실제로 연산할 수 있죠. 그러라고 얘를 준 거야. 20보다 크게 났다며. 그러면 2의 nb제곱을 2의 20제곱 곱하기 2의 nb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2의 20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얘를 연산을 하면 2의 20제곱 연산한다고 치자. 그러면 2의 20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실제 해볼게. 2의 20제곱 더하기 2의 nb제곱을 연산한다고 하면 2의 20제곱 묶고 여기 1 더하기 2의 nb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왜냐면 얘는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얘도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2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b가 20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홀수가 되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래서 nb가 20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0제곱이니까 n a 합집합 b가 사실상 뭐란 얘기예요? 21이란 얘기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해야 돼요? 19개 해야 되죠? 이 a라는 건 사실상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각자가 20개씩이고 합집합이 21개니까 교집합은 19개 해야 되잖아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수의 지수법칙을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지수법칙 나오기 때문에 못 풀 문제는 아니죠. 20번 보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B와 서로 소인 집합을 각각 x1부터 xn이라고 하자. B를 먼저 써볼까요? B는 16의 약수니까 1, 2, 4, 8, 16 이렇게 총 5개의 원소를 가질 겁니다. 맞죠? 네. 서로 소인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1이나 2나 4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죠? 2나 4를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x1, x2, xn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부분 집합이냐면 3, 5, 6의 부분 집합입니다. 어차피 못 가질 거니까 저거. 이해하시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집합을 다 구해서 원소의 합을 구할 수도 있는데 꼴랑 3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저기 10개 나오면 되게 괴롭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가령 3의 관점에서 보면 3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은 몇 개예요?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몇 개입니까? 2의 제곱개죠. 5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2의 제곱 이러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14 곱하기 4니까 답은 56이다. 이해하시죠? 네. 이걸 집합을 다 써가지고 원소 더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난 문제 못 풀 거니까요. 다음 26번을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부분 집합 a, b, c를 다음과 같이 잡아놨어요. 좀 재밌는 문제였죠. 뭐냐면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랑 B는 방정식의 해집합이죠. 그럼 C도 방정식의 해집합이에요. 이러한 방정식의 해집합이죠. 그럼 밑에 있는 방정식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잖아. 전개하면.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3fx gx fx 더하기 gx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우린 얘 0, 얘 0, 얘 0밖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집합 C를 저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더 좋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얘는 어차피 5개죠. 5개로 나와 있어. 그제? 근데 우리는 NC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근이 겹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근을 겹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밑에 조건을 보면 이게 뜻하는 바가 뭐지? 고민하면 안 돼. 야, A 합집합 B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 거기서 A 차집합, 아니 B 차집합 A를 제거한대. B만의 고이원수 제거하는 거지. 그냥 A야, A. 그럼 A 합집합 B가 A가 아니라는 것은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4개의 원소를 전부 다 A 거다라고 우기지 마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몇 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1개가 나온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포함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3개는 겹치고 1개는 안 겹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요? 0개라고 하면 되지 뭐. 얘는 해가 없더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NC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6입니다. 6.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fx가 0이 gx가 0이 아니고 gx가 0일 때 fx가 0이 아니면 fx가 gx 그러니까 절대값이 갖고 보고 반대가 아닌 값이 뭐 일단 이게 0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애당초에 죄다 허근이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 라젠에 대해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라젠 K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K의 최대값 이게 지금 12의 배수잖아요. 그죠? 12의 배수하고 15의 배수를 합쳤어요. 근데 그게 K의 배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K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K는 12와 15의 공약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공약수의 배수는 쟤네들의 배수일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K의 최대값이니까 사실상 저 라지 M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라고 볼 수 있죠. 12와 15의 최대 공약수니까 그냥 3입니다.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3의 배수와 4의 배수면 L은 조건이 뭐겠어요? L이 오히려 포함되는 거니까 3과 4의 배수겠죠. 공배수. 그러면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최소 공배수 얘기하는 거네요. 답은 얼마다? 36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질문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은 진짜 기쁘게도 수학적 재능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독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데이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냥 문제를 읽어내는 데만 성공하면 답을 제공하거든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를 잘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라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니네가 독해 성공해도 씨발 모르겠다 이런 상황일 거야. 근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행복한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면 되게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서로 다른 두 실수 AB에 대해서 두 집합 AB는 이것도 지금 방정식의 회집합이죠? 그죠? 예. 네.
봐봐. 여기 2가 교집합 원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두 개 되잖아. 그러면 얘랑 뭘 간다는 얘기야? 공통근이라고 표현하죠. 공통근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통근 누군지 알겠지 않냐? 1 아니냐? 어떻게 아냐고? 그냥 1 넣어보니까 둘 다 성립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계수원 역수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와 B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죠. 1 넣으면 물론 이제 이렇게 푸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면 안 될 건 또 뭐야? 근데 이제 씨발 난 안 된다고요 뭐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공통근 찾을 때 뭐나? 공통근 찾을 때 쌤이 요령 알려줬지. 공수원 할 때. 공통근 찾을 때 그러면 안 되지. 공통근 찾을 때 중요한 거 뭐라고 했냐면 차수를 낮추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빼요는 좀 아쉬워. 왜냐면 더하는 게 차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거든. 차수를 낮추는 게 중요해. 왜냐면 차수를 막 낮춰도 공통근은 손상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냐면 공통근 곱하기 다른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막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걔는 절대로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안녕 나는 공통근이야. 별 지랄을 해봐라.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둘이 빼요. 여기서는 차수를 낮추는 방향이 둘 빼면 되죠. a-bx 마이너스 a-b는 0이고요. 얘 근이 알고 싶은 거니까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이렇게죠. 물론 이게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0이면 공통근이 3개가 되잖아요. 식이 완전 일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교집합 원소가 3개일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통근이 뭐밖에 안 나와요? 1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거 x는 1이 공통근이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a 더하기 b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말이기도 하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고마워요. 네. 야, 그러면 a에 있는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볼까? 그 다음에 뭐야? 뭐야? x-b지. 마이너스 b 아니면 이거 어떻게 나와? 그지? 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원소니까 A나 B를 0이 되게 하면서 동시에 0이 되게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합 자체가 뭐가 되냐면 그냥 A, B가 됩니다. 개꿀. 답은 마이너스 1이죠. 넘어가 되겠죠? 은수야 쉽지? 왜 이렇게 숙제를 다들 안 해오는 거야? 은수 잘했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두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가 좀 짜증납니다. 자,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때 제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게 이제 못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못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를 만난 적이 없을 텐데 원래는 도형의 방정식 공수 2학기 있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집합명령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경우의 수 있었어요. 지금 바뀌면서 경우의 수 내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 뭐가 힘들었는 줄 알아? 기존의 경우의 수 문제들은 집합하고 함수가 존나 섞여 있거든. 그런 애들 다 배제해야 돼. 그런 애들 다 배제하는 편집을 할 때가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경고했었지. 어차피 니네들 2학기에도 경우의 수 계속 나올 것이다. 선생님 듣고 있나? 경우의 수 싫다고 안 하면 그 대가를 두고두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한번 치르고 집합의 개수 문제 2학기 기말고사에서 한번 또 치르죠. 함수의 개수 문제. 경우에서 못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확통이 지금 수능의 공통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얼마나 중요해졌냐. 과거에는 자연계 학생들은 확통을 아예 수능에서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보라는 얘기지. 그럼 경우에서 못하면 안 돼. 그럼 경우 없는 학생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려면 집합을 만들면서 세면 진짜 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 방식을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면 그냥 배워서 써.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배워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만들었다는 착각이 들 텐데 그냥 그러고 살아. 알았어? 괜찮다니까? 자, 여기가 U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됐니?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소를 이런 각각의 섹터에 밀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집합 AB가 결정될 거니까 원소를 밀어 넣으면 그냥 집합 AB가 결정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제한 조건이 좀 빡세니까 잘 봐야 돼요. 1은 섹터 1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2도 섹터 1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섹터 3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분할을 시도해야죠. 괜찮은 거 같니? 고마워. 가장 손이 쉬운 건 뭐냐면 여기가 3개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1, 2를 여기에 다 때려 박으면 일단 2개의 원소가 확보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분할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분할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이 야, 나 이렇게 써도 되냐?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안 쓰려면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되니?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좀 피곤하다. 알았지? 그래, 고마워. 네. 그래서 1이 3에 들어가고 2도 3에 들어간다. 나중에 서술형 답안 같은 거 작성하면 저렇게 3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두 번째 1이 3에 들어가 뭐라고? 뭐냐 이거? 맛이 같구나. 원래 그래 임마. 수업을 하면 그 다음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리가 좀 멍청해진다고. 마음껏 비우세요 이놈들. 나와서 해보면 나보다 더 할 거야. 자, 2가 3에 안 들어가는 거. 세 번째 1이 3에 안 들어가고 2가 3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사실상 경우의 수를 셀 필요 없겠지. 2하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2의 경우의 수를 세면 똑같은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덜 줘도 되겠죠. 1이 3에 들어가지 않고 2도 3에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총 4개의 경우로 분할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얘는 3C1로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1과 2가 이미 들어간 상태니까 이 3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만 더 채우면 되거든요. 1, 2를 제외한 3, 4, 5 중에 하나를 고른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총 3개의 원소를 사용했지. 지금 2개의 원소가 남았잖아. 이 2개의 원소는 자동으로 섹터 3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1, 2, 4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3의 제곱이에요. 27개.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자, 두 번째는 3C2로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섹터 3 하나밖에 없거든. 1 하나밖에 없어. 2는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2를 어디다 넣어야 돼? 2는 1에는 못 넣어요. 3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 2 또는 4에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를 선택해야 돼. 괜찮아요? 됐어? 남은 원소 한 개밖에 없습니다. 3을 곱해야죠. 18. 그럼 얘도 18. 마지막 거만 하면 되죠. 마지막 거는 당연히 3C3을 다 때려 박아야죠. 그 다음에 1, 2는 2의 제곱밖에 없겠죠. 그럼 4가지.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럼 67가지 나올 겁니다. 존나 쉽죠, 이렇게 푸니까. 존나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쉽잖아. 이 A, B를 만들면서 풀면 한도 끝도 없다. 알겠지? 이건 배워서 꼭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2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평행이동 아닌가? 그런 거 같죠? 네. X1, Y1은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럼 원 위의 점을 X2, Y2는 2점 아니면 2점이잖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거나 아니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자 이 말입니다. 항상 평행이동은 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도형이 아니에요. 저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원의 중심이 하나는 2, 마이너스 1이 돼 있겠고 또 하나는 마이, 2가 돼 있겠지. 됐어? 죄송합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너무 아파서. 아이씨. 2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2번 하시면 돼요. 2번이요? 장염은 무슨 2번이에요? 백혈병 정도 돼야지. 그런 말은 좀 위험한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반지름 1이냐? 아씨 왜 이렇게 존만해. 그냥 금값도 하세요. 예. 그러면 두 칸을 제가 일러 보겠습니다. 문제 없죠? 그죠? 예. 이렇게 됐잖아. 예. 그리고 0,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네. 여기가 이제 Q 0, 마이너스 2고요. 원의 중심 잡아보면 얘는 마이, 2 얘는 2, 마이래요. 봐봐. 얘가 말하는 P는 두 원 위에 모두 있을 수 있는 거야. 합집합이야. 두 원에 있는 점들을 그냥 합친 거라고. 그게 P야. Q는 이제 저기 있는 정점이지. 그럼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최대값은 좀 더 멀리 있는 원, Q로부터 좀 더 멀리 있는 원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P가 어디 있다고 보면 되겠냐? 원의 중심의 건너편인 여기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때가 최대를 만드는 M이다라고 보면 되죠. 최소를 만드는 M은 당연히 좀 더 가까운 원으로 보내야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지름의 건너편이 아니고 원의 중심의 건너편이 아니고 중심 쪽에 있는 여기가 최소가 될 때 P라고 봐야죠. 이제 얘는 어차피 위치를 물어본 건 아니고 길이밖에 안 물어보긴 했지만 맞니? 최대값 얼마야?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아이 계산 빠르다. 나머지 계산하실 수 있죠? 잘 보면 무리수 없어져라 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예. 계산하시면 33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얘 좌표 물어보면 어떻게 풀 거예요? 여기서 기울기 이용해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U가 전체 집합인데 원소 개수 7개래요. 예. 원소 개수 7개인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그림 좀 그려볼까? 내가 전체 집합까지는 굳이 안 그릴게. 이거 되지? 예쁘게 잘 그려졌네.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여기를 D, 여기 E라고 하죠. 나머지 이름 지을 필요 없어 안 지은 거예요. 왜냐면 B 빼기 A, B 빼기 A면 어디냐면 B 더하기 D를 말하는 거거든요. B 더하기 D가 1이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건 삭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A를 빼게 되면 C 더하기 D죠. C 더하기 D는 3이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제 저 위에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요거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총 7개다. A와 B와 C의 원소의 개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 곱의 최대를 구하려면 A와 B와 C가 공통인 원소,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인 원소를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적게 가질수록 좋아요? 미쳤네.
적게 갈수록 좋지. 응? 많이 가져야죠. 많이 갈수록 좋다고? 왜냐면 U의 전체 원소 7개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 공통에 있는 거 말고 바깥쪽에 있는 게 많으면 그 더해지면 숫자 자체가 더 커질 거라고. 걔들 다 곱할 거니까. 가운데가 7이면 가운데 일단 7일 수는 없어요. 가운데가 커요. 아니야. 지금 여기와 여기 합이 이미 3으로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줘봐야 여기가 3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0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나는 여기를 좀 더 적게 주고 바깥쪽에 좀 더 많이 주면 어떠냐 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네요. 왜냐면 가급적이면 이런 데 원소를 많이 배치해 주는 게 곱이 더 커질 것 같지 않나? 죄송합니다. 네. 이가 커요.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가 7개다. 그 다음에 요 개수의 합이 다 지정돼 있잖아요. 이걸 다 감안한 상태에서 여기가 몇 개인 게 유리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본인이 추측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최대이고 이럴 때 최소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를 다 구해봐야 되거든. 모든 상황을. 그래서 이때 제일 크구나, 이때 제일 작구나.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도 가운데가 제일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지만 놀랍게도 이 문제의 최대 치수의 조건은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개수가 똑같아요. 네, 똑같아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봐보자고. 일단 최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최대를 생각해 볼 건데 일단 3, 0부터 해볼게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3, 0이다. 그런데 B 더하기 D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1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C 더하기 D가 3이어야 되니까 얘가 3이 되겠네요. 괜찮나? 맞아요? 문제 없냐? D2, 3, CD 3, 그 다음에 B 더하기 D 1. 현재까지 문제 없지 않나? 조건에 만족하죠? 이때 곱 구해봐요. 얼마? 12? 72.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6이다 이거지? 72. 이게 이제 최대란 얘기잖아요. 가운데가 많이 있어야 최대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봐봐. 내가 여기를 2로 바꿔볼게. 개수를 줄인 거야. 그럼 여기가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 더하기 D가 1이어야 되니까 B가 0이 되겠지? 그지? C 더하기 D가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맞아요? D 더하기 3도 만족하죠? 그럼 5개의 원소밖에 없잖아요. 현재 5개의 원소밖에 없으니까 2개의 원소를 내 마음대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네. 2개의 원소를 다 지정을 할 건데 여기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A의 원소 4개, B의 원소 5개, 그리고 5개, 1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가 사실 많은 게 맞긴 맞거든. 많을수록 곱이 커지는 게 맞긴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여기 사용했잖아.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관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다 고려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확신을 갖기는 어려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게 맞죠. 다 해보는 게 맞는데 100이 일단 나왔으면 100을 초과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때라고 치고 2를 다른 데 두면 100을 초과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다 굳이 넣어봐야 여기다 넣을 텐데 그래서 값이 더 작습니다. 얘가 최대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2, 1일 때만 본 거기 때문이죠. 1, 2일 때도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1, 2는 안 되냐? 일리가 없어요. 예? 일리가 없어요. 1, 2가 없어요? 아니 D가 안 되죠. D가 어차피 2 아니면 0이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 2, 1인 상태로 그냥 끝내야겠네. 이게 최대한 일단 맞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최소일 때는 가운데가 3, 0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 이것도 아니더라고. 아니었어요. 예. 여전히 2일입니다. 최소일 때도. 3, 0은 좀 이따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예. 여전히 2일이고 빨간색 글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그러면 여기가 2여야겠죠. C가. 근데 아까 여기도 2여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아 심지어. 그죠? 예. 아까 여기 0이지 않았냐? 여기까지 똑같아요 지금. 뭐만 다르냐면 이 여기 있는 것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얘가 얼마니? 2 곱하기 3 곱하기 5인가? 30이에요. 얘가 최소인데 3, 0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았죠? 예. 자, 3, 0이었다. 그럼 C 더하기 D 때문에 여기가 3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D 더하기 때문에 여기가 1이어야 되죠. 그럼 7개를 다 써버려. 밖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소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예, 3, 4, 6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죠? 아까 그 72, 최대 의심했던 그 70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최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귀찮지만 이거는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많아, 이렇게. 7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와, 이거 뭐야? 이 새끼들, 이거 뭐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니, 이거?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친구들? 고마워. 저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대수 배웠잖아. 제가 배워가지고 모르겠어요. 뒤진다 진짜. 첫 장이 n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에 대해 7번째 한까지 합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럼 수열 모르면 못 푸냐? 아니 수열을 알아야 될 정도가 아니야. 그냥 이제 한 방에 설명하고 싶으니까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거지. AN을 얘기할 수 있겠잖아. AN이 N, 그 다음 건 N 더하기 2, 그 다음 건 N 더하기 4 이렇게 가서 N 더하기 12에서 끝나. 아니 여기 차가 12인 걸 인지하는 게 뭘 대수까지 필요하냐?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AN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원소의 합은 7n 더하기 42냐? 그제? 그러니까 7 곱하기 n 더하기 6이라고 볼 수 있죠. 35의 배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의 배수이면 되겠네.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n은 뭐예요? 4, 9, 14 이런 식으로 가요? 맞아요? 예. 근데 얘가 물어보는 게 20번째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치사해. 내가 보면 물론 이제 수열을 사실상 물어본 문제야. 그치? 짜증나게. 마지막 항을 추측하려면 20개를 써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이제 5씩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5를 19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99로 끝나겠지 뭐.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수열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몰라도 할 수 있지. 왜냐면 수열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면 아는 게 아니고 원래 알고 있던 거야. 처음 배울 때도 그랬잖아. 뭐지 이거 어딘가 IQ 검사할 때 내가 풀어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거라서 나오잖아. 숫자 몇 개 나와 있고 물음표 나와 있으면 이거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예. 여튼 그렇다. 이해되시죠?
그럼 B20이라는 건 사실상 뭐란 얘기냐면 A99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답은 7 곱하기 105죠. 합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735가 답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